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형 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렸던 검찰이 다시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이제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지 약 3주가 지났어요. 네. 3주가 지났는데 다시 신청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경심 교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일단 지난달 1일에 신청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디스크 그리고 뭐 일단 골다공증, 뇌수화증을 동반한 뭐 뇌종양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병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일단 불허가 됐죠. 불허가 될 때 이제 이런 겁니다. 저게 과연 형 집행정지를 할 만큼 건강이 안 좋은 것이냐 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치료 계획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너무 불분명했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예. 한동훈 장관의 발언으로 보면 후자 쪽일 가능성이 좀 있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공판 절차가 한번 열렸는데 그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계속해서 이제 휴식 시간을 요청을 하고 또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뭐 엎드려 있는 등 뭐 그렇게 굉장히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걸 표현하긴 했었는데 일단 저번 이제 형집행정지 불허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형집행정지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몸이 더 악화돼서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야당에서 정책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신청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동일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형 집행정지가 다시 인용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형 집행정지 기준에 정정 교수가 해당이 되는지 여기서도 이제 가능성이 네.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형 집행정지가 되는 건가요? 사실 형 집행정지는 원래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처음 수감 생활하면 다 아픕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본인의 원래 환경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 형 집행정지를 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 위태로울 정도의 수준에 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연령 70대 이상일 경우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그 경우에 좀 특별한 사유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임신하고 뭐 어느 정도 또 출산 이후 어느 정도 이런 기간 일반적으로 이제 형 집행정지를 해주는 건데 형 집행정지라는 건 형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치료가 필요한다면 잠깐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결국 이제 정경심 교수의 몸 상태가 지금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정도에 해당하느냐 그게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예. 한동훈 법무장관 아까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제 국회에서 정정 교수의 형 집행정지에 관련된 입장을 이제 밝혔었잖아요. 한번 저희가 녹취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건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의료진들 전문가들이 향후에 어떤 그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도를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가셔서 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돼서 장관께 사실 역할에 대해서 좀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형 집행정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뭐 말씀하신 상황 네. 잘 파악해 보겠다고는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방점이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이 방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뒤에 해석의 나름인데 네. 사실 법무부 장관이 관여한다는 게 좀 다소 더 이상하죠.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은 형 집행정지를 합시다. 맙시다라고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보고 수감 생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여기에서까지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야당 측에서 주장하니까 무조건 형집행정지를 해주자 말자 이거는 또 여당 쪽에서는 이건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법무부에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구체적이고 투명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면 하는 거고요. 지금 다른 일반 수감자에 비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왜 정책 고려가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감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면 형 집행정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어렵죠. 것이죠. 그러니까 형집행정지가 쉬우면 대부분 다 형집행정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